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L씨가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을 내려치고 머리를 수차례 밟아 죽인 잔인한 사람이 현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두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고, J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내용들을 기술했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어떤 세탁세제를 섞어 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L씨는 재판을 하는 공판에서 출석해서 자두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맞다, 재물 손괴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이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 이 재판이라는 것이 많은 시간들과 많은 고통들을 여전히 안기고 있습니다. 피해자 L씨 경우에는 보호자로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고, 자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깊은 상처와 너무나 큰 충격의 펜로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청원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난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에서 카페 사장님들께서 카페에서 보호하시며 보살펴 주신 자두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한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가만히 잠을 자고 있던 자두의 꼬리를 잡고 목을 발로 밟고 나무에 내리치는 등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잔인한 방식으로 본인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던 고양이를 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료에 독극물 뿌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분들의 반응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이었습니다. 다음 타겟이 또 다른 길냥이 강아지가 될지 아니면 그 잔혹함이 사람을 향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분들의 대처는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CCTV에 버젓이 범인의 얼굴과 범죄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주변 CCTV만 확인하더라도 범인의 동선이 확인 가능했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저 답답할 노릇입니다. 길냥이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흉악범죄를 그냥 두고만 본다면 과연 시민들의 삶이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범인을 잡는다면 신상 공개를 하고 강력 처벌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왔던 화성 연쇄 고양이 살인범은 고작 벌금 몇 푼을 내고 다시 동네를 활보하며 다니며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또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파찌를 차고 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처럼 학대자들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처벌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같은 범죄들을 기어이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해 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 주시고 제발 제대로 된 실행 가능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호자님이 글을 써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읽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이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었기 때문에 20만 넘은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정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립축산부 동물복지정책팀장 김동현입니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담당자로서 지난 7월 4일 청원 답변에서 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사안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제 마음은 더 무척이나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마포구에서 벌어진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신상 공개 및 강력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 강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21만 1240명의 동의를 얻으셨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와 수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7월 13일에 발생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카페에서 키우는 자두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길바닥에 내려치고 가방에 넣은 뒤 다시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 현장 CCTV로 범죄 장면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가 CCTV 150대를 분석,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를 엄벌하고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작년 3월부터 개정 동물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년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2배 강화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상 비밀 엄수의 의무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항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즉 살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강력 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동물학대는 특정 강력 범죄가 아니므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본 것처럼 법률에서 이 동물학대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정부의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은 같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유형별로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높여가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투경과 같은 동물을 이용한 도박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27일 공표되었습니다. 지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원인들께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대한 대처의 아쉬움을 제기하셨는데 동물학대 행위의 근절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정책 현안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림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지도, 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의 협업체제 구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이 발표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경의선 숲길 인근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 기소된 정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처럼 여겼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다. 정 씨가 고양이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해놓고 갑자기 길고양이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재판에 항소하고 하는데,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보호자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게시글을 올렸는데, 그 게시글을 확인해 본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경의선 숲길 자두 죽인 범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 기간이 끝난 후 형이 확정되며 글을 쓰려고 했는데 또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 사건 피고인 J 땡땡땡 11월 25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도 검사 측으로 항소 의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본인은 6개월의 죗값을 책임지기 싫었나 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꼭 실형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보호자님 글을 쓰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동물보호법이 정말 강화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 법률적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아무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학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버젓이 카페에 자두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까지 있고 또 보호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침입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아무 해도 안 끼치는 동물을 잡아서 패대기 쳐가지고 죽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사체까지 유기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 6개월의 어떤 죄값조차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 보호자들 관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법률적인 기준들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려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것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지만 이런 사회 전반에 정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공론화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뭔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내용을 들은 누군가 계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어떤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도 좀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동물보호법이 현재 2배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또 3배 강화되고, 아니면 이제 정말 이렇게 죽인 사건은 아까 말했던 특정 강력 범죄 사건으로 들어가서 아예 이 사람들의 어떤 얼굴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나이까지도 공개돼서 정말 세상에 다 배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려고 하면 결국에 동물학대의 어떤 관련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할 때 좋은 문화와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